비유동 부채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장기의 빚을 말한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채라는 게 있는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봅시다. 사채. 사채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채업자. 그런 사채가 아니에요. 그건 사사로운 사람들 간의 채권이고, 우리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야. 회사채. 자, 회사가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개인이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금이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죠. 그럼 차입금인데, 아니다. 내가 채권을 발행해 줄 테니까 이걸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이자도 줘야 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갚아야 될 거야. 그럼 이제 회사가 상태가 괜찮으면 살 수 있겠죠.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채권인데, 자, 이제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주고 사세요. 여기 뭐, 이자 뭐 이런 거 안 보인다. 뒷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기가 있고, 여기 상환일이라고 써요. 아주 조그맣게 잘 안 보이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앞으로 10년 후에 갚겠다. 원금 100만 원을. 근데 그때까지 매달 이자를 얼마씩 내겠다.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회사채. 장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차입금인데 기간이 긴 거지. 기업이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로서 그 상환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거. 1년 이내면 여기만 바뀌겠죠. 단기로. 그 정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것이 있다면 굉장히 유동성이 빨라졌죠. 이제 빨리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로 갈아 끼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장기 차입금의 반대는 장기 대여금. 예제 보겠습니다. 자, X 1년 2월 장기간 운용의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은행에서 X 3년 10월에 상환 조건으로 50만 원을 차입합니다. 기간 잠깐 볼게요. 자, X 1년 2월에 빌렸다. X 3년 10월에 갚는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도 보니까 1년 하고 1달이잖아요. 그 장기지. 여기 때는 장기 차입금인 거야.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들고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왔으니까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돈 받으시면 돼. 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요 날이 됐어요. 요 날 당연히 장기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해가 바뀌어서 다음 연도 이날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단기가 아니지 않냐. 장기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때 보고기간 종료일 때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단기 차입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섞이잖아. 그래서 X2년도 기말에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대체하시겠대요. 그래서 50만 원만큼의 장기 차입금을 빼고 그때 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야.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이름을 별도로 쓰라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이 있고 저쪽 비유동 부채 쪽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 있는 곳을 갑자기 이리 옮기지 말고 얘는 생길 때부터 짧게 생긴 거 얘는 긴 거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를 만들란 얘기는 얘를 보면 아 얘는 생길 때는 오래 있다가 갚아야 될 건데 지금 보고기간 종료를 보니까 유동성이 땡겨진 애구나. 얘는 원래부터 짧으네. 올해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원래 갚아야 될 거. 얘는 원래 길었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얘는 아직도 긴 거. 이렇게 해서 따로 보여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단기 차입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성 매입 채무 보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매입 채무인데 길어. 매입 채무는 뭐야? 외상 매입금 지급업인데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 매입금, 장기의 지급음을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한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장기 미지급금 별거 없어요. 미지급금인데 이건 뭐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기록. 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했는데 보고규정 종료로부터 1년 이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름의 구분 정도가 필요한 거지 현실상으로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은 뭐 현실적으로 보기 드문 거니까. 자, 지금까지 배운 채권, 채무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상거래 주로 개정 과목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리고 1년 이내냐 이후냐 이런 걸로 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예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뭐라고 하죠,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어음상의 권리야. 뭐라고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에 반대 개념, 상거래 아닌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채무니까 이제 부채니까 오른쪽에 써드린 거예요.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 지급, 어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서 발생한 부채, 미지급금. 기억나시죠? 그런 논리에서 정해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받은 돈,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미리 받은 돈, 뭐야?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부채니까 오른쪽에 써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미리 받은 돈, 예수금. 자, 잘 기억하세요. 미리 받은 돈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먼저 준 돈, 생각나는 이름이 선급금이죠. 선급금인데 이 선급금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패스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먼저 준 돈 하면 선급금.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먼저 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할 때. 왜 없지? 그래서 좀 더 깊이 따지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선급금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 잘 읽어볼게요. 선급금이란 요 얘기 하는 거야.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이나 외주 가공을 위해서 먼저 준 돈을 말합니다.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사는 건 상거래 맞습니다. 근데 표현을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결국은 재고자산을 확실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선지급하거나 또는 제품이나 부분품의 외주 가공을 위해서 선지급한 계약금 등으로 장차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될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게 맞긴 한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들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해서 돈을 먼저 준 건 선급금, 그렇지 않고 준 건 뭐 이런 이름이 없더래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원재료나 상품을 사려고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선급금이야.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여기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상거래는 아니지. 예? 그잖아요. 차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선급금이라고 많이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딱 정리해드린 요 개정 과목이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니까 거래가 생기면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게 채권이냐 채무냐 이렇게 잘 구분해서 외우면 뭐 가장 많이 쓰는 개정 과목 다 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유동부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채, 그리고 뭐 장기성 매입채 뭐 이런 것들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우리 급수에서는 장기 차입금만 그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제된 내용 중에서 장기 차입금만 보도록 합시다. 회사 4002번 선택하시고 1번 전표 입력. 날짜 9월 11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입해 옵니다. 차입금이지. 즉시 당좌 예금 계좌에 이체했는데 받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상환 예정일이 겁나게 길죠. 29년이야. 그럼 장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차입금인데 짧으면 단기 차입금이고 길면 장기 차입금이니까 대변에 장기, 단기, 차변에 일단 돈 집어넣고요. 돈 3천만 원 집어넣고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게 차입금 쳐보면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나오니까 주로 단기 차입금이 많이 출제되는 거고 기간 보시고 장기지, 장기 차입금 그리고 당연히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신한은행 걸고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이자 지급일, 연이자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가 지급됐나 이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두 번째,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합니다. 보통예금에 1,000만 원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자, 그리고 차입인데 상환기간이 3년이야. 그러니까 장기란 얘기죠. 장기 차입금, 이자율 필요 없고 신한은행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출제되는 형태는 이 정도. 돈 빌려왔다. 뭐 이제 단기 차입금처럼 선이자 떼고 뭐 이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장기 차입금 자체가 장기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미지급금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거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한은행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란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합니다. 자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대변에 1년 후 상환이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신한은행 것이고 3천만 원. 그리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의 대출로 제공했다. 담보 대출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지. 뭐 건물 담보 잡혀라. 담보 잡힌 거는 소유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렇게 내다 없애주고 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배웠을 때 담보 제공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